영화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테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 대테러에 이어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영화 속에서 테러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오늘은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살펴보겠습니다. 영화평론가 허남웅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테러를 다룬 영화들 그동안 꾸준히 나왔죠? 네, 죄송합니다. 냉전 시대부터 할리우드는 이 테러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요. 아마 다이하드 같은 작품이 대표적일 텐데 이 테러 소재를 오락성으로 이용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9.11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미국에서는 그런 좀 테러 소재 영화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9.11 사건 같은 경우들이 미국에 워낙에 충격을 주다 보니까 그 직후에는 이 테러 소재 영화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좀 개봉을 연기했는데요. 2006년에 작품들이 플라이트 93 또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작품들이 동시에 개봉을 하면서 이 테러 소재 영화들이 오락성보다는 사실성 아니면 이 추모하는 분위기의 작품이 갔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좀 변화들이 미국 테러 영화들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하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테러를 소재로 오락성을 극대화한 대표적인 영화인데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좀 맡고 있죠? 브루스 윌리스가 극 중에 존 맥클레인 형사를 연기를 했는데요. 88년에 1편이 개봉을 했는데 워낙에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까지 5편의 작품이 만들어졌고요. 미국 도심에서 벌어지는 테러를 극중의 브루스 윌리스가 거의 맨몸으로 막아내는 이야기가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이하드 시리즈 5편까지 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좀 테러의 양식도 좀 변화가 있죠? 아무래도 좀 3편까지는요. 이 도심에서 뭐 총과 화기를 이용한 그런 테러의 소재들을 주로 다뤘다면 다이하드 4.0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설정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런 좀 가해자 쪽에서 미국 정부의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존 맥클레인 형사는 자신뿐 아니라 이 컴퓨터 해킹의 일가견에 있는 젊은 청년과 짝을 이뤄서 그런 테러를 막는데요. 아마 테러의 양상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다가 온라인에서도 벌어진다는 걸 이 영화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나온 영화들도 좀 주목할 영화가 있죠? 아마 그 대표적인 작품이 플라이트 93과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플라이트 93 같은 경우는 이제 맷 데이먼이 본 시리즈에 출연했던 이 폴 그린그래스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 9.11 사건 당시에 납치당했던 미국 여객기 중 한 대가 추락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UA-93기인데요. 그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마치 좀 다큐멘터리처럼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고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경우는 7월 4일생 플래툰의 올리버 스톤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요. 이 9.11 사건 당시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되기 직전에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희생당한 그 구조대원들을 좀 추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테러 소재 영화를 보면은 그 미국 백악관이 공격당하는 설정이 꽤 있어요. 맞아요. 화이트 하우스 다운과 이 백악관 최후의 날 이 두 편이 좀 대표적인데요. 백악관 최후의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테러리스트들이 백악관 안에서 인질극을 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화이트 하우스 다운은 이 미국 대통령 경호실장이 내부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백악관이 공격을 당한다는 설정은 굉장히 좀 영화라고는 해도 충격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미국 사회가 이 테러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공포가 일상화되면서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자극적인 소재를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주목하게 된 공간이 백악관인데요. 사실 흥행에서는 그렇게 크게 썩 재미를 못 봤는데요. 아무래도 백악관이 당한다는 설정이 좀 허황되다는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파리하고 브뤼셀에서 그 연쇄 자살폭탄 테러 일어났습니다만 유럽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주제로 한 영화 또 최근에 나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테러 소재 영화들의 경향을 보면 그 이전까지는 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좀 유럽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뭐 최근의 사례도 그렇지만 2005년에 그 영국 런던에서 지하철 테러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테러 단체들의 어떤 공격 대상이 미국에서 서유럽으로 좀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최근에는 IS 이슬람 무장 급증 세력의 공격들이 더 대범해졌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파리라든지 벨기에에서도 그런 좀 테러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배경에서 이제 등장한 작품이 런던 에즈 폴른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극중 내용이 영국
수상의 장례식에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런던에서 테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5개국의 정상이 희생을 당하고 미국 대통령이 좀 납치당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테러 관련 영화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테러 영화가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이 되는데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요. 미국은 사실 이제 자신들을 전 세계 경찰 국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이 평화 수호자의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이 미국과 좀 어떤 주적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금 국가에게는 악의 이미지를 더 씌우고요. 미국은 좀 선두에서 정의를 추구한다는 그런 좀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전 세계 여론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가져가는데 이 할리우드 테러 소재 영화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는 테러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에 몇 편이 있었죠? 2013년에 개봉했던 더 테러 라이브가 아마 대표적일 텐데요. 이 하정우 배우가 극 중에 이제 뉴스 앵커로 출연을 하는데요. 도심에서 벌어지는 테러를 TV 뉴스에서 생중계한다는 어떤 설정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다가가면서 흥행에도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이 홍보 단계에서는 테러범이라는 얘기를 쓰긴 했지만 이 극 중에서 사실 이제 뉴스 앵커를 협박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인물은 우리 사회의 약자이거든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어떤 억울한 사연이 기득권층에서 어떻게 좀 거절당하고 그 행위가 어떻게 범죄 행위로 좀 변질되는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로까지 나아가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이 좀 독특하게 작용을 했던 작품이 더 테러 라이브였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속의 테러를 주제로 해서 영화평론가 허남웅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